안녕하세요. 저 홍순례입니다. 저는 문학박사이자 꿈의 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교 국어교사로 33년 재직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동안 한 30여 년 제가 꿈에 관해서 연구를 해와서 1810쪽의 그 방대한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을 비롯해서 꿈이란 무엇인가, 로또 당첨 꿈의 몽, 또 태몽, 이러한 꿈에 관한 저서가 12권 있습니다. 또 한자와 파자 등 3권의 한자 관련 저서가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984.co.kr 꿈을 꾸고 나서 검색할 때 저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이하게 주식 투자와 꿈의 몽, 꿈의 세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꿈의 몽 및 꿈의 세계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본격적으로 꿈으로 예지된 주식 투자 실패와 성공의 실증 사례 18명의 꿈 사례를 해설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회사나 업무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동영상은 강연용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꿈이란 무엇인가?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에서 발현되는 정신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색성, 향미, 촉 이런 오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육감이라고 있습니다. 육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으로 느끼는 걸 갖다가 육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섯 육자를 씁니다. 아내는 남편이 바람피는 걸 보지 않았지만, 듣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피고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바람피는 남자들이 좀 본인은 모르게 수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즉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집에 들어갈 적에 어디서 바람 피고 좀 미안하니까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간다든지 아내가 알아차리죠. 마음으로. 육감입니다. 우리가 또 육감적이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기 육자를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고기 육자를 갖다가 써서 이렇게 육감적이다.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음으로 느끼는 6번째 감각이다 이거죠. 자, 비유하자면 꿈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뇌로 느끼고 보는 고도의 정신 능력이 발현되는 세계, 즉 꿈의 세계는 제7감의 세계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꿈을 한마디로 말하면 꿈은 미래의 예지다. 또 꿈의 언어는 상징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예지고 꿈의 언어는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꿈속에서 우리는 동물을 죽이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 갖다가 현실의 언어로, 현실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죽이는 꿈은 어떠한 대상을 제압시키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아주 좋은 꿈이 되겠습니다. 제가 춘천 사는데요. 춘천에서 로또 복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00억 원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400한 20, 30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그 당시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2월 되는 바람에 그때 당첨 금액이 한 400억이 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요즘엔 로또 당첨 보면은 7, 8명 당첨되는데 딱 한 사람, 경찰관이 이 430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당첨이 됐을 때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전에 보면은 복권이나 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꿈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꿈 꾸고 이렇게 복권에 된 것이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좋은 꿈 꾸고 로또 된 사람이 한두 명이라면은 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백 수천 명이
꿈꾸고 복권에 당첨되고 있고, 또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꿈을 분석해 보면 상징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꿈. 야, 과연 이러니까 이런 꿈 꾸고 이런 복권에 로또에 당첨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자, 그러면 400억 원에 당첨된 사람들의 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당첨된 사람하고 고등학교 동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지면 친구의 친구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우연히 어느 날 제가 이제 같이 술 한잔 하다가, 야, 근데 그 30억인가 됐는데 어떻게 꿈 얘기가 없다. 신문지상에 내가 보질 못했다. 그랬더니 꿈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꿈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당첨된 분은 경찰관인데 그 경찰관의 친구가 대신 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의 그 친구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그 용을 갖다가 이렇게 움켜잡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용이 빠져서 달아나는데 그 달아나는 용을 그 경찰관 그 친구가 용을 움켜잡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좀 친한 친구인 그 경찰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처음에 용을 내가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에 용이 빠져서 달아나는 걸 내가 용을 갖다가 붙잡아서 옆구리에 껴안는 꿈을 꿨어. 뭐 이런 얘기를 경찰관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첫 마디가 뭐냐? 그거 로또 사야겠네. 그러니까 용을 갖다가 옆구리에 꼈다니까 좋은 꿈인 거 아는 거죠. 사실 용은 권세와 부귀와 명예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임금님 얼굴을 용안, 옷을 뭐 곤용포. 그래서 이제 이 경찰관이 친구한테 자신이 용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로또를 사야 되는데 좀 바쁘다 보니까 전경이라고 그러나요? 그 전경을 시켜서 복권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경이 가가지고 자동으로 사가지고 왔죠. 근데 그 자동 중에 하나가 430억인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거죠. 제가 뒷얘기로 그 로또를 사다 준 정경에게 그 당시 1억 5천만 원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또 뭐 직장에다가도 30억인가 뭐 장학기금으로 내놓고 그 친구 엄청 많이 줬겠죠. 당첨자도 뭐 찾을 수 없지만 그 꿈을 꿔준 친구도 찾을 수가 없답니다. 둘이 아마 잘 살고 있겠죠. 자, 이게 꿈의 미래를 예지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어떤 분은 부정시합니다. 특히 그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런 꿈의 예지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정시하고 그저 꿈을 갖다가 심리 표출 뭐 이런 쪽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탐몽이라든지 뭐 로또 복권 당첨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예지를 보면은 꿈에는 이러한 앞날을 예지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거미가 이렇게 동그랗게 거미줄로 갖다가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거미줄 치는 거, 거미집 이렇게 하는 거 한 번 정도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 어떻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저기 저 어미 거미가 새끼 거미에게 야야야야 거미줄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 봤습니까? 천부적입니다. 천부적. 여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물려받은 그러한 능력이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땅속에서 들려오는 초음파를 갖다 듣고서 지진 날 거 알고서 미리 대피합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밀려왔다고 그래서 동물들이 떼죽음 당했다 이런 거 못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쓰나미에 휩쓸려서 미처 지진 대피 경보가 늦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는데요. 동물들이 땅속에서 들려오는 초음파를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귀에는 안 들린답니다. 우리는 뭐 지진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알지만은 또 연어가 그 뭐 태평양에서 그 몇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갖다가 헤엄쳐서 자기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낳는답니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고기, 뭐 거미 같은 곤충, 뭐 동물 이렇게 다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꿈으로 예지해내는 능력이 모든 사람, 예를 들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이 꿈을 갖다 이렇게 꿈꾸는 능력이 발현되는 게 아닙니다. 10사람 가운데 제가 봤을 때 한 3사람 정도, 30%가 꿈을 잘 꾸고 일어날 일을 잘 예지합니다. 요 2사람은 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요 2사람은 안 꾸지만은 진짜로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어쩌다 꿉니다. 여기 3사람은 꿈을 못 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꿈을 못 꾸는 사람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 대신 꿔줍니다. 현실에서 뭐 매몽에 꿈을 사고 파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지만 늙은 시어머니가 태몽 꿈을 꿨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태몽을 대신 꿔주든지 시집간 딸의 태몽을 대신 꿔주든지 이웃집 세댁의 태몽 꿈을 대신 꿔주는 그런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거 내가 살게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산 사람에게 아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꿈꾸는 능력은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박사라고 꿈 잘 꾸는 거 아닙니다. 일자무식,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꿈을 잘 꿀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굳이 얘기하자면 유전적인 요소에 가장 영향이 큽니다. 저도 꿈을 좀 예지가 상당히 좀 뛰어난데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꿈을 이렇게 잘 꾸셨습니다. 꿈꾸고 이렇게 딱딱 저희가 삼형제인데 야 조심해라. 그러면은 얼마 안 있어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동생이 화상을 입든지 아버님이 이렇게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팔목이 부러져 다치시든지 꿈에는 뭔가 있는 게 틀림이 없다. 즉 예지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이렇게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영감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인위적으로 꿈꾸는 능력을 좀 향상시키려면 아이한테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 이런 문학적인 어떤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꿈꾸는 능력에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꿈 꾼다는 게 안 꾸는 거에 비해서 엄청 좋은 겁니다. 제가 꿈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어머니가 꿈을 꿉니다. 꿈에 그 자기 아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말할 듯 하다가 말다 뭐 이러한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깨어나서 이상해가지고 아들을 불러다가 다그칩니다. 너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지? 해봐.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뭐 어떤 담임 선생이 유독 자기만을 좀 이렇게 나무라는 것 같다. 또는 친구들이 자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괴롭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시정을 갖다가 요구하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좀 없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이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제가 이전에 교직에 있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고3 학생이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자살하기까지 가슴 아프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까? 근데 그러한 고민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좀 상담을 했더라면, 아니면 친구한테, 아니면 선생님한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꿈꾸는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어떤 친구나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가 꿈에 그 친구가 어떠한 뭐 자살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러한 걸 갖다가 꿈으로 갖다가 좀 예지하게 해줬더라면, 그러한 선택을 하기 전에 부모나 친구가 야야야 너 이러면 안 돼, 이거 지금 어려운 시기만 지나가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꿈도 하나 없이 그러한 좀 선택을 했다는 게 전 너무 가슴 아픕니다. 누군가 꿈으로라도 일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